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에 한국은 우울한 나라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뜨고 있잖아요. 마크 맨전 영상 다음으로 다양한 채널에서 오포 세대, 저출산, 자살률 1위, 외로움 문제 같은 한국 사회의 문제를 표면화하고 있습니다. 주로 공통으로 지적되는 그 문제점의 원인은 치열한 경쟁주의, 학벌주의, 그 경쟁으로 인한 열등주의와 우월주의, 그로 인한 시기심과 비교 문화, 극적 물질주의, 사기와 표절을 통제하지 않는 사회, 서로에게 신뢰 상실 등등입니다. 사방에서 계속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약간 확증 편향처럼 우리가 더욱더 불안해지고 약간 한국 사회가 점점 이렇게 망해가고 있다는 그 느낌에서 이렇게 벗어날 수 없는 듯해요. 그야말로 제 선택의 교양으로 제 전체 20대, 30대 한국에서 살고 여기서 이렇게 헌신한 사람으로서 이런 컨텐츠를 보면 당연히 마음이 많이 아파요. 왜냐면 이런 컨텐츠가 너무 많으니까 약간 굉장히 쉽게 일반화에 빠지고 실제 사람과 그냥 사회 아이디어를 서로 이렇게 헷갈리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사회의 문제에 이렇게 꽂히면 굉장히 근본적인 걸 놓치게 돼요. 바로 그 원인, 인간의 의식과 인간의 심리 말이에요. 물론 많은 경제적, 정치적, 교육제도의 그런 조치들이 많이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모든 일들은 바로 인간이 내면에서 비롯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아니면 병행해서라도 다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한국 사회의 형태 또는 그 문제점을 이렇게 일일이 이렇게 지적하고 그 해결법을 이렇게 제시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존재론적인 측면에서 사회 자체가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분석해보고 인간 심리의 측면에서 우리가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고 싶으면 각 개인마다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말 중에 굉장히 좋아하는 문구가 있어요. 오늘날 세상에 존재하는 문제는 그것을 만들어낸 수준의 사고로는 해결할 수 없다. 저는 이 영상으로 계속 뉴스, 유튜브 아니면 다양한 댓글창에서 보시는 내용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그냥 의식성장과 형이상학의 측면에서 진짜 아예 새로운 관점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제 채널 처음이시라면 꼭 우리가 왜 공부할까 이 영상을 먼저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 영상이 너무 색달라서 아마 처음에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근데 이제 가면 갈수록 더욱더 많은 이해점을 이렇게 다룰 테니까 그냥 아예 열린 마음으로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적이 되고 신화가 됐다. 저는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사회가 여러분의 현재 순간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나요? 남들과 함께 있을 때는 물론 근데 혼자 있을 때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을 할 때도 아마 이게 제 추측이지만 여러분이 24시간 동안 그 사회 행렬에서 벗어난 순간 단 하나도 없습니다. 출근, 학교, 사회생활은 물론 그런데 혼자 있을 때도 계속 가치 있는 사람이 되려고 자기 개발을 위한 책과 유튜브를 보고 공부하고 뭘 준비하고 그리고 심지어 쉴 때도 그 사회 스트러글로부터 도피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마 쉬고 있더라도 진짜로 쉬고 있더라도 자기 내면에서 계속 계획, 공부, 돈을 혼자서 생각하고 말 거예요. 우리가 단순하게 사회가 저기 밖에서 나를 억압하려는 같은 우리끼리 모여 이루는 집단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나와 별개의 다른 객체처럼 다루잖아요. 내가 사회의 기대를 이렇게 충족하려고 이렇게 노력해도 아니면 사회로부터 이렇게 후퇴해도 나는 여전히 그냥 독립적인 개인이라고 믿죠. 이게 우리 주 현실관입니다. 하지만 진짜 그렇다면 왜 내가 혼자 있어도 사회가 계속 약간 따라오는 듯할까요? 이런 현실관으로 자꾸 훨씬 더 진실된 팩트를 하나 놓쳐버립니다. 사회란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무언가가 아닙니다.
실존적으로 탐구한다면 사회를 찾을 수 없거든요. 사람은 존재하겠지만 사회는 인간의 개념적 맥락밖에 안 돼요. 사회는 오로지 우리 자아에만 존재합니다. 더 명확하게 표현하자면 오로지 내 자아에만, 내 생각에만 존재합니다. 물론 그 사회의 정확한 형태에 대해서 외부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겠지만 사회가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여러분은 그 개념을 매일 순간 생각으로 생성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지금 이 순간부터 그 개념을 생성하지 않으면 그냥 푸프! 사회 같은 게 여러분의 의식에서 더 이상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사회가 처음부터 생각에 불과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사회가 진짜로 다른 사람 아니면 밖에서 못되게 구는 그 대중이라면 왜 여러분은 혼자 있을 때도 끊임없이 사회적인 걱정을 하고 계속 준비하고 그 행렬을 아예 벗어날 수 없을까요? 왜냐하면 사회가 거기에 있지 않고 유일하게 여기 있기 때문이에요. 실존적으로 사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매일 순간 사회의 모든 걸 자기 내면에 지니고 다니기 때문이에요. 이제 슬슬 보이기 시작하나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우리가 자꾸 사회에서 갇힌 것처럼 계속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오해하기 쉬워서 이걸 한 번 더 아주 명확하게 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사회 기준을 생성할지도 모르지만 내가 알고 있는 사회가 100%내 의식과 내 내면에서만 존재합니다. 나의 내면의 사회를 밖으로 도사할 뿐이에요. 나의 생각 없이 밖에서 저절로 실지 않은 사회가 없어요. 여러분이 자기 머릿속에서 혼자 말을 하면 정확하게 누가 누구와 말하는 거예요? 조금 더 열심히 해야 하는데 근데 나 최선을 다 했는데 진짜 니네 때문에 죽겠어. 직접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나와 대화한 적 없어요. 실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항상 상상된 사회 또는 그 사회를 상징하는 타인이랑 계속 교류 중입니다. 가끔 내 입장에서 변명하고 내 계획을 설명하고 가끔 사회나 타인의 입장에서 나를 판단하거나 칭찬해주거나 어떤 교훈을 내려주거나 여러분이 그 정신적 활동을 10초도 못 멈춥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아주 객관적으로 사회를 한번 꿰뚫어 보세요. 무엇이 보이나요? 아마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굉장히 모호한 얼굴 없는 손가락질 하는 사람, 뭔가 정치인도 보이고 돈, 옳고 그름에 대한 압도적인 감정, 한국 국기 이미지, 누군가에게 이렇게 얹어놓은 기대, 그리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강남대로 이렇게 걷는 모습. 바로 이게 사회일 겁니다. 여러분의 의식에서만 아주 모호하고 약간 잡을 수 없는 이미지. 오케이. 이제 잠시 사회 인식을 떠나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요? 좋은 사람인가요? 쓸모있고 가치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스스로 무능하고 부족한 사람으로 보이나요? 어떤 노력을 하면 진짜 모든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아직 그러지 않으면 왜 그럴까요? 혹시 슬슬 눈치채셨나요? 이제 꽤 충격적인 말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은 사회에 대한 아이디어가 아예 없잖아요. 게다가 그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아이디어도 없습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몸 의식으로 삶을 사는 존재 그 자체입니다. 그들의 의식에서 사회라는 맥락이 아직 존재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사람과 물건이 존재하지만 사회라는 그 분별을 아직 만들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 문화권에서 자라면서 어느 순간 아이가 개념적으로 사회라는 맥락을 자기 머릿속에서 생성하기 시작합니다.
이 순간 아예 세계관에서 그저 사회 분별만 생기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자기 자신도 만들어집니다. 생각으로 사회를 만드는 순간 그냥 쿵! 생각으로 나라는 사람, 내 정체성, 내 에고, 내 머릿속의 비밀 세계 다 규정시켜야 합니다. 사회와 자의식이 함께 탄생합니다. 쉬운 비유를 들자면 그저 순수 의식에서 내가 나라는 동그라미 하나 그리면 동시에 타인 또는 사회를 그리고 반대로 사회를 그리면 나를 그려야 돼요. 사회와 나의 에고가 그냥 동전의 양면처럼 같은 거예요. 둘이 한꺼번에 내 안에만 일어납니다. 내 자아가 이제 생존하려면 사회가 꼭 필요한 거고 사회가 생존하려면 개인 인식이 필요하죠. 그래서 물론 나라는 사람이 꼭 생존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사회를 개념적으로 재생성하죠. 여러분, 제 말을 절대 믿지 마시고 직접 한번 확인해 주세요. 사회라는 맥락을 더 이상 만들지 않으면 여러분 그대로 같은 사람일까요? 사회가 없다면 자기 이미지, 여러분의 성격, 여러분의 가면과 이상들, 인생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 여러분의 감정들, 여러분의 혼잣말, 여러분이 출근할 때의 심정, 여러분이 혼자일 때의 심정 그대로 존재할까요? 사회 대 나, 이게 바로 아마 인간의 가장 큰 저주예요.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이 맥락 때문에 내가 평생 타인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단절되고 항상 나만의 비밀 세계 속에서 외롭고 갇혀있는 인생 경험을 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머릿속에 갇혀있지 않아요. 사회도 그리고 내 머릿속의 비밀 세계도 둘 다 그냥 허상에 불과하죠. 하지만 세상이 실제로 무엇인지, 내가 실제로 누구인지 다양한 개념으로 이렇게 정의해서 매장했기 때문에 나 자신을 사회인간으로만 규정할 수밖에 없죠. 우리 자유는 스스로가 우리 개념적 정신활동으로 그냥 없애버린 거예요. 굉장히 좁은 약간 나열된 기준 안에서만 우리 삶이 펼쳐져요. 비유를 사용하자면 나의 일상은 행동 범위가 이미 정해진 게임 같아요. 진짜 자유라고 부르기보다 내 삶의 경험이 약간 팩맨에 더 가까워요. 이 전체 역학이 진짜라고 혼동하니까 늘 그런 갇혀있는 느낌이 들어요. 이제 그 비극은 사회 자아의 맥락이 처음부터 이렇게 문제였다는 걸 이렇게 아예 모르고 그냥 이 갇혀있는 느낌, 이 외로움을 사회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해소하려고 많이 노력하죠. 주로 딱 두 가지 방법을 적용합니다. 첫 번째, 사회 기준에 부응함으로써 다시 이렇게 온전해지는 시도. 그리고 두 번째, 사회로부터 도피함으로써 자유로워지는 시도. 하나씩 살펴봅시다. 첫 번째, 그래도 내가 엄청나게 노력해서 사회적으로 성공하면 이 내적 빈곤을 달랠 수 있지 않을까? 그 희망으로 이제 사회 기준에 부응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죠. 우리가 사회 기준에 따른 적절한 사람, 가치 있는 사람, 좋은 사람이 되려고 많은 강박을 가지고 그것을 이제 달성하면 우리 부족한 자신이 해결될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아마 누구나 경험했다시피 20, 30, 40년 동안 이렇게 사회적으로 적절한 사람이 되려고 이렇게 엄청나게 이렇게 펄쩍 뛰어다녔는데 그럼 조금이라도 적절해졌나요? No. 왜냐면 정의상 사회 기준이 몽상밖에 안 되다 보니 그 기준에 영 부응할 수가 없어요. 사회 기준은 도달할 수 있는 어떤 무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평생 그 쳇바퀴를 뛰기만 합니다. 만약에 어느 수준을 이뤄도 내 머릿속에 사회 기준을 그대로 다시 올리고 그 비교 대상을 다시 올리고 또 여전히 그 분별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생해야 돼요. 그리고 아닌 척하지 맙시다.
결국 이렇게 가상의 사회 기준에 맞추려고 할수록 내가 더욱 더 한심해 보입니다. 완벽한 악순환이에요. 자의식이 강할수록 그 사회의 힘이 더욱 더 강하게 느껴지는 거고, 그리고 사회인식이 강할수록 내가 더욱 더 자기중심적으로 바뀌고, 즉 고생할수록 자기 붕괴해서 더욱 더 외롭게 느껴져요. 아주 솔직해집시다. 강박적으로 성공, 돈, 명예, 그리고 사회적으로 적절해지려고 그런 걸 쫓은 사람 중에 진짜 자유롭고 행복해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럼 이런 성공의 조짐으로 이렇게 안 된다면, 그럼 두 번째 방법, 그냥 반대로 사회에서 벗어나면 되지 않을까요? 요즘 많은 통계들이 한국의 외로움 수준이 무서울 정도로 올라간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압도적인 사회 때문에 사람들이 더욱더 후퇴하고 혼자 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행동으로 사회로부터 자유로워지겠다고 생각하겠지만 아쉽게도 이것도 역효과예요. 여전히 내가 나 자신을 히키코모리, 고독생, 은둔 고수, 외톨이, 뒤처진 사람으로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 이유는 사회 맥락 때문이에요. 사회로부터 도피함으로써 오히려 내 사회인식, 그리고 그것에 따르는 자기 고립이 더욱더 강해집니다. 칼 융의 말처럼 저항하면 유지된다. 믿기 어렵겠지만 모든 게으름, 나태함, 비애의식, 자기 방해 행위, 회의주의, 우울증, 심지어 자살까지 다 사회적인 역할을 하는 행위들이에요. 사회를 비하는 것도 사회의 맥락입니다. 사회의 개념 없이, 그리고 동시에 자아의 개념 없이 우울할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주로 한쪽의 대응 기제로 이렇게 치우치는 경향은 있지만 우리가 대부분은 그냥 딱 그 두 개 사이를 이렇게 오가면서 끝까지 길을 못 찾아요. 엄청 노력해서 가치 있는 사람이 될까? 아니면 오히려 도피해서 나대로 살까? 진짜 미안하지만 둘 다 같은 원리예요. 하나는 순종이고 하나는 반항이겠지만 여러분의 삶이 여전히 사회의 맥락에 의해 지배됩니다. 그 강박의 차이일 뿐이에요. 사회 순종해도 나는 부적절하고 외롭고, 사회에 반항해도 나는 부적절하고 외로워요. 왜냐면 사회 맥락 속에서 나는 상대적으로 늘 부적절하고 외로우니까요. 사회 맥락에 갇혀 있으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 빈곤이 해결되지 않아요. 오로지 이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그 무의식적 맥락에서 벗어나는 의식일 뿐입니다. 궁극적으로 왜 아프고 비효율적인 사회를 바꾸는 게 이렇게 어려울까요? 왜냐면 사회가 나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옛날에 자아 생존에 대해 많은 영상을 올렸잖아요. 나의 개념적 정체성과 동일시하면 나라는 이 생각 구조가 이제 절대 죽으면 안 되니까 죽도록 이 아이디어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불안, 분노, 수치심, 욕심, 우울함 등이 이런 감정들 모두 나라는 사람을 지키고 있어요. 특히 에고의 연료가 뭔지 아세요? 고통입니다. 내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 근데 잠깐, 내가 충분히 고생과 고통만 경험하면 내가 가짜일 수가 없잖아. 나의 개념적 자아의 역할은 그냥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많은 고생과 스트러글로 자기 자신을 늘 유지하는 데 있어요.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다 함께 그냥 자기 힘듦 속에서 우리 자아를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사회의 개념이 그냥 나를 규정해주는 그 인생 드라마를 그냥 유지해줄 뿐이에요. 우리가 진짜로 원한다면 하루밤에 더 건설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을 바꾸고 싶지 않아서 사회도 바뀌지가 않아요. 그게 아무리 괴로워도 무조건 생존시켜야 합니다. 왜냐면 이게 나니까. 자아 생존은 곧 사회 생존입니다. 인간의 저주는 자신이 생각을 진짜 현실이라고 헷갈리는 것입니다.
실제 삶보다 우리가 개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스스로 거기에 가두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원하는 삶 아니면 온전한 나로서 살지는 못하고 결국에 그냥 가짜 자신을 쫓거나 사회 탓을 하다가 내 역량을 그냥 묻어버리는 쪽을 선택합니다. 실제 삶보다 팩맨을 그냥 선택하게 된 거죠.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인간적인 역학의 부작용을 심각하게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의 설명이 너무 비극적으로 들렸을 수도 있지만 근데 보시다시피 저는 크게 걱정을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다행히 이 전체 역학에서 이제 벗어날 틈이 있습니다. 이 사이클을 오히려 강화하는 고생 도피를 이제 아예 그만하고 대신에 의식 성장으로 사회 자아의 맥락을 아예 초월할 수 있어요. 이게 거짓된 허상임을 뚫어보고 이제 슬슬 자기 의식을 더 진실된 실제 삶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이제 의식을 살짝 높이기 위해서 스스로 하실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으로 우선 나 자신이 자유로워지고 이제 사회와 자아로 인한 그런 고통을 많이 내려놓고 그리고 슬슬 한 명씩 자유로워지면 전체 다른 사람까지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전체 사회가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사회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사회란 개념일 뿐이에요. 제 말을 절대 믿지 마시고 여러분이 직접 한번 관조해서 한번 들여다보고 완전 뼈까지 깨달으셔야 돼요. 아마 여러분 포함해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 스토리를 믿고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맞는 건 아니에요. 요즘 뉴스나 미디어에서 우리 사회 문제를 확증 편향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회가 이렇고 저렇고 의도치 않게도 이런 스토리, 이런 일반화를 계속 우리에게 팔고 있어요. 저는 요즘에 뉴스를 보면 진짜 아이고 또 그냥 불안만 심어주는 그런 일반화. 절대 아무 비평한 없이 그냥 한국 사회에 대한 그런 추상적인 결론을 이렇게 삼지 마세요. 뉴스에서 보여주는 그런 위협적인 사건들이 아마 실제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그 다음으로 만드는 그런 인위적인 결론을 나의 현실관으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게 실제로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지 그냥 눈을 떠서 확인해 봐야 합니다. 저는 장담합니다. 길거리에서 걸어다니는 사람을 딱 한 명 이렇게 랜덤으로 뽑고 내 앞에 이렇게 앉힌 다음에 눈을 마주 본다면 내 사회의 이미지와 꽤 다른 사람을 접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오케이, 아마 10명 중에 그냥 한 명만 기분이 안 좋고 그냥 조금 자기 중심적인 경향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만남도 사회를 이렇게 대표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진짜 사람을 보는 것보다 그냥 딱 우리의 맥락대로 그냥 그 사람의 사회적 역할, 그 사람의 쓸모밖에 안 보는 경향이 있어요. 한번 커피숍에 가서 바리스타를 보세요. 그 사람이 보이나요? 아니면 뿜 바리스타. 나에게 커피를 준비해주는 역할, 나보다 사회적으로 낮거나 높거나 그런 필터로 보이나요? 연예인, 정치인, 택시기사, 선생님, 부자, 종이를 모으는 할아버지, 페라리 모으는 사람, 용달 모으는 사람 등 역할, 가치, 쓸모 그 필터로 바라보지 말고 정말 그 사람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확실히 이 단순한 한 가지 연습으로만 여러분의 행복이 많이 올라갈 거예요. 왜냐면 첫 번째, 드디어 진짜 사람 대 사람, 그냥 그런 실제 연결감, 더 이상 개념 대 개념이 아니라 진짜 연결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알아차리셨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사람을 자기 쓸모와 가치로 이렇게 판단하면 그 판단 기준이 부메랑처럼 그대로 나 자신에게도 적용합니다. 이런 생각을 한 적 없죠. 남을 향한 판단 기준이 곧
나를 향한 판단 기준입니다. 사람을 더 이상 낮은 사람 또는 높은 사람으로 이렇게 분리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자유로워집니다. 인도 구루 삿구루가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사회에서는 우리가 사람을 이용하고 물질을 사랑합니다. 이게 삶에 대한 완전한 오해입니다. 물질은 이용을 위한 것이고 사람은 사랑을 위한 것이죠. 이 문장을 한번 깊이 새겨보세요. 우리가 자꾸 저 나쁜 사람들이 나를 판단한다고 생각하지만 혹시나 무의식적으로 나도 그 함정에 빠지지 않았는지 돌아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뼈 아픈 사실이지만 연결되고 인정받고 진짜 온전한 사람이 되려고 우리가 사회에서 진짜 많은 고생을 하지만 사회는 나를 끝까지 해결해 주지 않을 거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외롭고 불완전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매 순간 가상으로 그런 기준을 하나 만들어서 그것과 비교하고 나 자신을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사회의 개념과 동일시해야지 내가 부족할 수 있어요. 왜 당신이 부족하게 태어났을까요? 그게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자기 자신을 극적으로 객관적으로 한번 바라보세요. 지금 이 순간 이미 온전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생각해서 그래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러분이 이미 완전한 존재예요. 뺄 것도 없고 추가할 것도 없습니다. 스스로 도달할 수도 없는 그런 이상적인 비교 기준을 이렇게 만들지 않으면 삶이 이미 완전해요. 현재 한국 사회의 문제를 이렇게 하나씩 보면은 외로움, 번아웃, 저출산, 남녀 갈등, 세대 갈등, 이렇게 자살까지 전부 다 스스로가 부적절하다는 믿음에서 비롯되는 문제들이에요. 정신적 문제들이에요. 근데 만약에 처음부터 부족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전제는 늘 나는 이미 온전하다여야 합니다. 왜냐면 이게 사실이에요. 이제 그 다음으로 자기 취향과 자기 재능대로 그냥 창조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삶을 꾸려나가면 돼요. 가상 기준에 따라 자기 자신을 증명하느라 평생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인구의 3%에서 5% 정도 그냥 진짜 의식 성장에 큰 도약을 이룬다면 대부분의 사회 문제들이 다 사라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진짜로 누구인지 몰라서 스스로를 사회적인 인물로 규정하고 그 삶에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적 에고가 내 인생의 전부라면 물론 외로움, 고생, 도피, 불안, 공허함의 사이클만 타게 마련이죠. 그 맥락 안에서 행복은커녕 연결감, 내가 원하는 성공 그리고 해방을 아예 다 얻지는 못할 겁니다. 팩맨에 갇힌 그런 삶이 굉장히 굶주린 경험이에요.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사회적 이상들도 그게 도달하기 위한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더욱더 그 굴레에 가두는 거예요. 하지만 명상, 관조, 크리아 요가, 의식 성장을 통해서 우리 사회 맥락을 진짜 현실에 기반해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사회적 내가, 사회적 기준, 사회적 맥락이 진짜인가요? 그게 어디서 존재할까요? 그것의 실제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회의 분별 없이는 누구세요? 사회 없이도 분명히 내가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절대적으로 내가 누구일까요? 아무 생각, 아무 자극, 아무 사회적 정의 없이는 나는 누구인가? 이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는 사회적 규정물보다 더욱 더 근본적인 면을 이렇게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은 슬슬 그 사회자에 대한 집착을 풀고 그냥 아예 온전한 사람으로 삶을 살게 됩니다. 지금 일단 쉬운 연습을 하나 제시해 드립니다. 여러분은 15분 정도 비우고 앉아서 사회 분별을
생성하지 않고 그저 존재 자체를 경험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사회가 없다면 무엇이 남아요? 사회가 없다면 나는 누구인가요? 또 스스로 그리고 세상을 이렇게 규정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냥 무엇이 진실인지 지금 이 순간 바라보기만 해보세요. 무엇이 보여요? 이제 드디어 오래 기다리신 부분을 다룹니다. 오케이, 사회가 오로지 내 안에만 존재한다는 걸 이제 이해했는데 근데 내가 그걸 초월해도 사람들이 아직도 나를 판단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사회 맥락에 갇힌 사람은 역시 따라 판단합니다. 여러분을 그리고 똑같이 똑같은 판단 기준대로 자기 자신을 자생존이 그들의 직업이에요. 정말로 한국에서 가장 안타까운 건 한국 사람들 중에 열심히 해서 커뮤니티, 사회, 지구에 헌신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정말 많은데 바로 남의 질투 대상이 될까봐 행동 안 합니다. 좋은 일을 하고 싶어도 그걸 스스로에게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실은 모순이잖아요. 시도하다 못하면 판단거리가 될까봐 두렵고 시도하다 잘하면 오히려 더욱 더 판단거리가 될까봐 그냥 성공하기 직전에 스스로를 무너뜨려요. 가만 아닌 척하지 맙시다. 선한 일을 망설이는 유일한 이유는 어려운 환경, 기회 부족 아니면 노하우의 부족이 아니라 늘 남들이 뭐라 생각할까입니다. 능력, 지성과 자원을 전부 다 갖췄지만 극소수의 남의 시선 때문에 다 함께 반보만 걷고 전체 나라가 침체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건설적이고 창조적인 일을 자꾸 억누릅니다. 못된 행동에 수치심을 느끼고 남의 눈치를 보는 게 전혀 문제가 없는데 하지만 남의 그 시기심 때문에 좋은 것까지 서로 막고 그냥 각자가 반쪽짜리 인생만 이렇게 사는 문화가 탄생하면 정말 유감이죠. 이 채널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이 한 가지 사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극소수의 사람들이 끝날까지 비판을 늘어놓을 거예요. 그건 걔네들이 생존법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이렇게 멈추는 걸 원하면 진짜 오래 기다릴 거예요. 내가 행복하게 온전한 삶을 살고 싶다면 내 사회 맥락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원하는 삶을 언제나 펼쳐도 돼요. 아무도 나를 물리적으로 막지 않습니다. 자유를 위해 극소수의 비난은 그나마 작은 대가예요.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항상 상기시킬 수 있는 두 가지 팁을 드릴게요. 첫 번째, 이번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실존적으로 남들이 판단이 따가운 게 아닙니다. 내가 그들과 똑같은 판단 기준을 지니고 있을 때만 아픈 거예요. 알렉스 너 살쪘어. Alright, who cares? 이게 딱히 내 에고에 들어가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신경 안 써요. 하지만 만약에 알렉스가 너 어떤 근거로 이런 헛소리 하냐? 어떻게? 남들의 비판은 내 내면을 위한 거울입니다. 나도 똑같은 판단 기준에 갖춰 있고 나도 똑같은 기준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거 내 카르마예요. 저는 가끔 진짜 따가운 악플을 받으면 당연히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런 걸 늘 제 관조를 위한 도구로 사용합니다. 나의 어떤 부분을 찔러서 이렇게 상처받았을까? 남들의 의견은 제가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제 맹점을 발견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요. 그리고 이제 발견했으면 제가 내려놓을 수는 있잖아요. 이제 의식 성장으로 그 사회 자아 맥락으로부터 이렇게 자유로워지면 남들의 이야기는 그 힘을 잃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한국의 시기심 문화, 그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문화가 도대체 뭘까요? 아주 강한 사회 기준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남을 판단함으로써 아무 행동도 없이 상대적으로 자기 위치를 올리려는 시도를 합니다.
그건 오로지 약자만의 대응 기지입니다. 정말 행복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은 남을 이렇게 무너뜨릴 욕심은 없어요. 만약에 진짜로 누가 붓을 가지고 내 창작물을 이렇게 똥칠을 하고 있다면 그걸 당장 행동으로 이렇게 막아야 하지만, 대부분의 뒷담화와 시기심이 그냥 무능력자가 우월해지려는, 아무 행동도 없이 우월해지려는 시도일 뿐이에요. 오히려 연민으로 봐야 합니다. 정말 경력자의 근거 있는 피드백과 그냥 무식한 사람의 그 질투 판단을 그냥 서로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생활이 너무 압도적으로 다가올 때 저는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맥베스의 문구를 스스로 상기시킵니다. 인생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음향과 분노로 가득 찬 백지의 이야기. 여기서 말하는 인생은 바로 인간의 개념적 사회 경험입니다. 다 가짜고 다 의미가 없고, 그리고 여러분, 유일하게 죽음을 경험할 수 있는 자는 내 사회자밖에 안 돼요. 내 몸은 그저 가다가 모은 토양과 물일 뿐이고 두려움을 몰라요. 내 의식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죽을 수도 없고, 유일하게 죽을 수 있는 자는 사회적인 나입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위해 내 삶 전체를 버릴 만할까요? 굉장히 형이상학적이고 비정상의 내용이라 아마 여러 가지 이해점을 이렇게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장 흔한 3가지 이해점 따로 준비했습니다. 이해점 1. 근데 사회가 없으면 어떻게 살아남아요? 자, 쉬운 예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축구를 잘 아시잖아요. 축구는 100% 인간이 만든 개념적인 발명품입니다. 축구가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잔디, 사람 22명, 공 하나, 이것이 실제로 존재하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축구의 컨셉을 추가하면 갑자기 어마어마한 세계가 펼쳐지잖아요. 내 팀, 반대팀, 경기, 긴장, 경쟁, 그건 다 상상놀이예요. 하지만 우리 인간성을 드러내기 위해 그 상상놀이를 딱 90분 동안 진짜인 것처럼 다루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잖아요. 하지만 주로 경기가 끝나면 그냥 축구라는 아이디어를 아예 잊고 다시 자기 삶으로 돌아가죠. 축구라는 맥락으로 나 자신을 규정하진 않잖아요. 그냥 개념적인 발명품이라는 걸 알고 딱 그 짧은 동안 활용합니다. 사회가 똑같아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 하지만 우리가 다 함께 출근해서 어떤 목표를 향해 같이 협력하고 싶다면 그 개념 틀을 의식적으로 그 짧은 동안 이렇게 활용하는 게 더 유용하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상대적으로 나 자신을 이제 부족하게 만들고 그걸 집착하면서 이제 그 사회 틀에 이렇게 부응하면 내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남들과 함께 일하기 위해서 잠시 사용하는 그 맥락에 불과해요. 퇴근하자마자 다시 있고, 그게 나를 이렇게 규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회의 미신에 꽂히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활발하게 다른 사람과 함께 그냥 선택한 일을 하면 돼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양한 그런 사회 자아적 불안, 가면 증후군, 에고노믹스, 짜증으로 나를 괴롭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 일을 훨씬 잘할 거예요. 사회를 초월하라고 얘기했어요. 사회를 없애고 식물인간이 이렇게 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의식이 높다고 해서 바보가 되는 게 아닙니다. No, 오히려 무한히 자유로운 인간이 될 수 있어요. 난 사회로부터 자유롭지만 동시에 사회를 위해 자유롭습니다. 성경의 유명한 구절처럼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말라. 그 느낌이 아닐까요? 이해점 2번. 사회를 초월하면
내가 너무 이기적으로 바뀌지 않을까요? 기억하시다시피 사회 맥락과 유일하게 이기적일 수 있는 이 붕괴된 자아가 하나이기 때문에 사회의 그 강도를 줄이면 그냥 이기적인 자아도 이렇게 줄어들죠. 사회 분별이 약할수록 그냥 나 자신을 훨씬 덜 지켜야 하고, 그래서 이기적이거나 나쁜 일과 행동을 훨씬 덜 하게 돼요. 이건 어느 정도의 의식이 필요하지만 실은 나는 이미 모든 것과 이미 연결돼 있어요. 내 몸은 지구 자체고, 그리고 내 의식은 남들의 의식과 하나예요. 그래서 의식이 이제 높아지면 그냥 더 이기적으로 바뀌는 것보다, 아니 이게 나와 똑같은 거니까 오히려 더 포괄적인 태도가 생겨요. 피터 롤슨이 굉장히 적절한 말을 했어요. 우리는 분별되어 있지만 분리되어 있지 않는다. 아마 사회를 완전히 초월한 스님이나 성직자를 보시면 느낌이 올 것 같습니다. 점진적으로 다른 사람, 자연, 지구, 그냥 우주 전체 다 나의 일부로 보게 된다면 아마 태도가 꽤 달라질 거예요. 사랑, 이타심, 연민, 자비 등이 그냥 이미 저절로 해방된 의식의 자연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절대 믿지 마시고 그냥 직접 깨달아서 스스로 경험하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해점 3. 왜 내가 해야 돼요? 남들부터 정신 차려야지. 4가지 이유. 내가 해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 왜냐면 궁극적으로 사회가 내 안에만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사회 맥락에서 벗어나면 첫 번째로 좋아지는 사람이 나예요. 그냥 내 변화를 보고 영감을 받고 그냥 똑같이 바뀌는 다른 사람도 있을 수도 있는데, 하지만 내가 이미 해방된 거예요. 즉 이익은 이미 나한테 있어요. 세 번째, 그래도 남들 때문이야. 남 탓, 사회 탓을 이렇게 늘어놓음으로써 오히려 내 안에 있는 자아, 사회 맥락을 더욱더 강화시키고 있어요. 근데 내가 만만해 보이잖아. 그런 스탠스로 오히려 나 자신을 더욱더 가둬요. 내 분개, 내 피해의식, 내 은둔 고수의 태도, 그리고 사회가 저절로 이렇게 바뀔 거라는 희망으로 손해보는 사람이 나예요. 왜냐면 다시 1번, 사회가 내 안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4번째, 내가 시작하지 않으면 누가 시작하겠어요? 우리가 모두 사회 변화라고 이렇게 외치는데, 근데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제가 시작하고 여러분도 시작하고, 그리고 한 명씩 이제 건강하고 자유로워지면 그냥 진짜 사회 변화의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 사회 변화를 위해 한 3%에서 5%의 그 임계 질량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단 거기에 도달할 때까지 저도 여러분도 그냥 의식 성장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물론 한꺼번에 사회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 영상으로는 그냥 사회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그리고 원하면 훨씬 더 진실된 삶의 경험으로 이렇게 옮길 가능성이 있다는 걸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이 영상을 그냥 여러분의 의식 향상의 시작을 위해서만 사용해 주세요. 지식은 아예 의미가 없고 그냥 직접 자기 사회 경험, 자기 자아의 경험을 돌아보고 스스로 탐구해 주세요. 오늘 영상을 보고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는지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저는 2024년 첫 그리고 마지막 의식 성장 워크숍을 6월 달에 엽니다. 만약에 저와 함께 집중적으로 사회, 나 자신, 삶, 현실 모두 직접 탐구하고 관조하고 싶다면 참여하는 것을 꼭 고려해 주세요. 자세한 내용이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뵐게요. 바이바이. Every part of me that cares, whether you're already gone, is the same piece of heart that
that you tore them through. Now you might need somebody